프랑스와즈 사강지음. 슬픔이여 안녕. 슬픔이여 가거라. 슬픔이여 안녕. 천장무늬에도 너는 새겨져 있다. 내 사랑하는 눈에도 너는 새겨져 있다. 비참함과는 너는 어딘가 다르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입술마저도 미소 속에 너를 나타내므로. 슬픔이여 안녕. 욕정을 부추기는 육체와 육체의 사랑. 사랑의 강한 힘. 몸뚱이가 없는 괴물마냥 유혹이 용솟음 친다. 희망에 배신당한 얼굴. 슬픔이여 아름다운 얼굴이여. 엘리아르 직접의 생명. 제1부 제1장. 울적함과 달콤함이 한데 뒤엉킨 이 생소한 감정에 슬픔이라는 묵직하고 훌륭한 이름을 달까 하고 나는 망설인다. 그 감정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만 치우친 이기적인 감정이어서 나는 그것을 거의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슬픔은 언제나 고상한 것처럼 여겨졌기에 나는 이때까지 슬픔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하지만 나는 울적함이나 후회스러운 한탄, 그리고 드물게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비단처럼 조마조마하게 부드러운 무엇인가가 나에게 덮어 씌워져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다. 그해 여름, 나는 17살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냥 행복했다. 나 외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애인 엘자가 있었다. 나는 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상태에 대해 여기서 설명을 해두지 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40살로 실로 15년 동안이나 호라비 생활을 해왔다. 아버지는 젊고 생활력에 찬 앞날이 쟁쟁한 사나이였다. 그래서 나는 2년 전에 기숙사를 나왔을 때 아버지가 여자와 동거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6개월마다 여자를 바꾸는 것을 납득하는 데는 약간 오랜 시일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매력, 이 새롭고 안락한 생활, 그리고 나의 성질이 이와 같은 생활에 나를 젖어들게 했다. 아버지는 바람둥이면서도 일도 잘했고 언제나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곧 실증을 내기 쉬웠으나 여자들에겐 인기가 있었다. 나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상냥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친절하고 돈도 잘 주고 명랑한 데다 나에게 충만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 이상으로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친구는 상상할 수 없다. 그해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버지는 여름방학 동안 현재 애인인 엘자가 같이 살러 오는 것이 싫은지 어쩐지 나한테 물어볼 정도의 친절마저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찬성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또 엘자가 우리들의 방해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키가 큰 빨강머리로 반은 화류계, 반은 장사치로 촬영소에서 엑스트라 노릇도 하고 샹젤리제의 바에서 드나들기도 했다. 그녀는 천성이 착해서 안방 차지를 하고 호강을 하려는 야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래가 우리들, 아버지와 나와는 출발한다는 것에 열중해 있었기에 무슨 일에나 이 일을 내세울 겨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일찍이 지중해를 향한 바닷가에 한 채의 외지고 큰 하얀 벽에 멋진 별장을 빌려두었는데 우리는 6월의 더위가 시작되자 그것을 꿈에 그리고 있었다. 별장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곳 위에 세워져 있으며 솔밭으로 한 길에서 가리워져 있었다. 거기서 잔돌멩이의 새끼리 파도가 넘실거리는 불구스레한 바위에 둘러싸인 금빛의 작은 물구비로 뻗고 있었다. 맨 처음 나날은 황홀할 뿐이었다. 우리는 더위에 지치면서도 몇 시간이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차차 건강한 구릿빛으로 그을어갔는데 엘자만은 빨갛게 피부가 벗겨져서 몹시 아파했다. 아버지는 불룩하게 나오기 시작한 배가 돈 후한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까다로운 다리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물속에 있었다. 차갑게 맑은 물속으로 잠겨져 파리의 모든 먼지, 모든 그늘을 내 몸에서 말끔히 씻어내려고 마구 몸을 움직여서 지칠 대로 지쳤다.
나는 모래 위에 벌렁 누워 한 줌의 모래를 손에 집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황색의 한 가닥 끈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이 시간처럼 흘러 지나간다고 나 자신에게 들려주었다. 여름인걸 뭐. 엿새째에 나는 처음으로 시릴과 만났다. 그는 바닷가를 끼고 요트를 달리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작은 물구비 앞에서 뒤집혔다. 나는 그의 소지품을 주워 모으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함께 킬킬거리면서 그의 이름이 시릴이라는 것, 법과의 학생으로 이웃 별장에서 어머니와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는 것 등을 알았다. 그는 라틴계의 얼굴을 하고 있어 몹시 피부가 검으며 아주 대범하게 뭔가 균형이 잡힌 남을 감싸주는 듯한 아량이 있어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우악스럽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는 유독 자기들의 청춘에 열중하여 그 속에서 자기들의 공허함의 변명이나 비극의 테마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청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보다도 예의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말을 걸어주며 아버지나 애인 같은 상냥함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친구들인 40대의 남자들 쪽을 훨씬 더 좋아했다. 하지만 시릴르는 내 마음에 들었다. 그는 키가 크고 때로는 아름답게 믿음직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추한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와는 같은 의견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그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으니 나는 육체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종의 거북스러움과 무관심을 느꼈다. 남의 마음에 들기를 체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나에게는 불쾌한 불구자처럼 여겨졌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게 되는 것 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나는 오늘날이 되어서도 아직 이 정복욕의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생활력의 과잉이나 쟁탈욕인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싶다는 은근한, 말없는, 그러나 끈질긴 욕구인지 모른다. 시릴르는 돌아갈 때 요트 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자청했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채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갔다. 그리고 거의라고나 할까 아주 몇 마디밖에는 대화에 끼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신경질적이 되어 있는 것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 식사 뒤 우리는 밤마다 하듯이 테라스의 긴 의자에 편안하게 누웠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히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어렴풋이 올해는 시절이 여느 때보다도 빨리 와서 유성이 하늘을 어지럽게 날아다니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겨우 7월 초에 갓 들어서서 별은 움직이지 않았다. 테라스의 조약돌 위에서 매미가 울고 있었다. 틀림없이 몇 천 마리는 있을 것이다. 더위와 달빛에 취해서 몇 밤이나 밤새껏 이토록 이상한 소리로 우는 것은 매미는 다만 한쪽 날개 쭉지를 다른 한쪽의 날개 쭉지에 비비대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그것이 발전기의 고양이 목소리처럼 본능적으로 목구멍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아늑한 기분이었다. 작은 모래알만이 나의 블라우스와 살결 사이에서 포근한 졸음이 덮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때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덱체어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손님이 오신다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실망하여 눈을 감았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이런 일이 그렇게 오래 계속될 리는 없었다. 누군지 빨리 말씀하세요. 하고 여전히 사교계에 애끓는 정을 품고 있는 엘자는 외쳤다. 안느 라르생이야.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내 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놀란 나머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몰라서 아버지 쪽을 쳐다보았다. 안느에게 패션의 콜렉션으로 너무 피로해지거든 오지 않겠느냐고 말해봤지. 그랬더니 오겠대. 생각지도 못해본 일이었다. 안느 라르생은 죽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로 아버지와는 조금밖에는 사귀지 않았었다. 하지만 2년 전 내가 기숙사를 나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나를 그녀에게로 보냈다. 일주일로 안느는 나에게 좋은 취미의 의상을 장만해주고 생활 예의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나는 안느에 대해 정열적인 동경을 품게 되었는데 안느는 그 동경을 교묘하게 자기 주위에 몰려드는 청년의 한 사람에게 돌리게 했다.
그러므로 나의 최초의 멋과 처음으로 해본 몇 번인가 사랑의 장난은 안느 덕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감사하고 있었다. 안느는 42살이었으나 아주 매력이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서 인생살이에 지친 좀 거만해 보이는 냉담한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굳이 말한다면 냉담한 것이 단 하나의 결점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녀는 다정스러운 동시에 차가웠다. 뚜렷한 의지와 근엄하고 차분한 태도가 그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혼을 해서 자유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었다. 그녀는 고상하고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우리는 아버지가 바르는 다만 미모에 재미가 있는 떠들썩한 술꾼들 뿐이었다. 틀림없이 안느는 우리들. 아버지와 내가 전적으로 유흥과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약간 경멸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느는 무슨 일이거나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있었기에. 직업상의 만찬. 안느는 양재 일을 했고 아버지는 광고 일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추억, 나의 노력. 왜냐하면 안느가 나를 무섭게 여기게 했더라도 나는 몹시 안느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등이 우리들을 유일하게 맺어주는 것이었다. 어쨌든 엘자의 존재와 안느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생각하니 이 갑작스런 그녀의 방문은 몹시 거북스런 일처럼 여겨졌다. 엘자는 안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꼬치꼬치 물은 다음 잠자러 올라가고 말았다.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나는 아버지의 발밑에 돌춘개에 와서 앉았다. 아버지는 몸을 굽혀 두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어째서 그렇게 기운이 없지? 내 귀여운 것. 너는 야송의 새끼 고양이 같아. 나는 좋은 체격을 한 금발의 아가씨가 필요해. 약간 살찐, 도자기 같은 눈을 가진. 그리고 그런 건 문제 아니에요. 하고 나는 말했다. 왜 안느를 불렀나요? 그리고 어째서 그분은 승낙했을까요? 너의 늙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안느의 흥미를 끌만한 유형의 남자가 아니에요. 하고 나는 말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가 너무 좋고 게다가 자존심이 높아요. 거기에 엘자는? 아버지는 엘자를 생각해 보셨어요? 안느와 엘자의 대화 상상할 수 있으세요? 난 못해요. 그건 생각 못했다. 하고 아버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래, 그건 큰일이다. 세실, 파리로 돌아가 버릴까? 아버지는 나의 목덜미를 만지면서 조용하게 웃었다. 나는 뒤돌아서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검은 눈동자는 빛나고 이상한 가는 주름이 눈가에 새겨졌으며 입술이 약간 위로 뒤집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목신과도 같았다. 우리는 같이 웃어버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성가신 일을 일으킬 때마다 언제나 하듯이. 나의 귀여운 공범자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상냥스러웠기에 나는 아버지가 나 없이는 정말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연애에 대해 그리고 그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로서는 그러한 것은 상상 위의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정절, 사태의 중대성, 책임 같은 관념을 고의로 피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은 진정한 이유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아버지 이외의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나는 분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경우 그러한 태도가 상냥스러움이나 헌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러한 감정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으며 또 그렇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그런 기분으로 자연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연애관은 나를 매혹했다. 곧 타오르는 열렬한 일시적인 연애. 나는 정열이라는 것에 매혹되는 나이는 아니었다. 나는 연애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몇 번인가의 데이트, 그리고 권태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